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저도 떨려요. 자, 같이 이제 떨리네요.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죠. 얼마 안 남았죠. 자, 모의고사는 한번 다 풀어봤어요? 풀어볼 시간도 없죠. 자, 그러면 거기 3회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자, 3회 모의고사 보니까 뭐예요? 자, 문제 1번이 뭐예요? 자, 영어죠. 자, 1회 때부터 17일 때까지는 영어 정리가 참 많이 나왔어요. 1번 문제가 뭐냐? 영어 문제였었어요. 영어는 이제 영어 문제가 뭐예요? 각 파트로 이제 들어가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이제 시험 임박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영어의 정리 중 옳은 것. 1번에 뭐가 나와 있죠? 지적서 완성. 일단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가 포인트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기관상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뭐예요? X. 그렇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죠. 그래서 1번은 결론 X가 돼요. 1번 X.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자,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행에 따라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 3개죠. 지적기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이성기준점 빠져야 되겠죠.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특히 지적삼각점하고 삼각점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지적삼각점이지 삼각점이 아니라는 거 다시 꼼꼼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어때요?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세로히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정확하게 맞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란, 자,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럼 그 뒤에 가서 소재, 사실, 지번, 사실, 소유자, 권리. 그러니까 빠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목, 면적, 경계. 특히 이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경계점 또는 좌표. 이름은 틀립니다. 경계 또는 좌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1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지문으로서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문제 2번은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지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지번은 아러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일단 통과했어요. 또 어디를 확인해야죠?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요걸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임야 이름은 틀려요. 자, 앞에 뒤에요. 앞산 세 군데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1번은 맞네. 자, 2번과 관련돼서 행정구역 개편에서 현재 2번에서 행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요게 생각이 나야죠. 지행축 이렇게 해서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때 종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게 되죠. 그러면 인접토지에 본번의 부분을 붙여서 이름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행축 그러면 지적확정 정량지역 즉 지번 부여 방식은 지적확정 정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놓고 그러면 결론은 정답은 2번 틀렸네요. 자, 3번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어요? 오케이요. 자, 4번에 신규 등록이 나오네요. 그럼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원칙이 A예요. A죠. A라는 걸 어디에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지번. 여기 확인해야죠.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최종 지번은 뭐예요? 완료. 다시 한번 꼭 기억해두고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뭐예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는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여기에 대해서 있는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지번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출제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점검할 거 지행적 채멀야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뭐죠? 자, 지목이죠. 지목도 늘 출제가 되고 특히 두 문제 정도, 요 정도는 풀어내야 시험장 가서 5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자, 축사는 낙농파괴에서 처지 잡았다. 처지는 목장용지죠. 자, 주거용 건축물의 표지는 뭐로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세 군데가 있죠. 대표적으로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요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올해 이제 대와 관련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좀 해두시고 자, 2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물건을 보관, 저장, 줄쳐놔 봐요. 보관, 저장 그럼 뭘까요? 참고용지, 대가 아니죠. 학교용지, 안, 동그라미. 그러면 학교용지, 안, 유적지, 즉 사적지는 무슨 용지가 되죠? 학교용지가 되죠. 대표적인 뭐예요? 주제목, 추정의 원칙.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배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 틀렸죠. 농지가 아니라 뭐예요? 답. 이렇게 이야기 되죠.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영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그래서 인공 그러면 뭐예요? 국어. 그래서 제방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만 풀 수 있다면 우리 지목은 거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지목은 뭐의 두 문제다. 그러면 문제 4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뭘까요? 문제 4번 지문과 관련돼서 4번과 관련돼서는 지적공별 등록사항 올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거보다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별 등록사항 작년에 뭐가 출제되느냐 대표적으로 소대장이 출제됐어요. 우리 한개 출제했으니까 소가 뭐예요? 소유자, 대장은 몇 종류? 4종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올해는 요 문제 4번 행태와 관련돼서 도면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럼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삼각점 및 지적해준 점의 이치.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죠. 건물의 명칭, 대지권 등록부.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다. 나머지는 있다.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돼서는 사장, 장에만 등록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과 관련돼서 1번이 되고요.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지적 소관청이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란 그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역으로 이용해서 권리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에 뭐가 보여요? 소유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놓고 가장 기본적으로서 문제 5번은 토지 이동의 개념을 스스로 자기가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이 문제 6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뭘까요? 바로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잡을 거는 등기 촉탁은 언제 발생하느냐? 등기 촉탁이란 거꾸로 그러면 뭐예요? 촉탁 등기죠. 등기 촉탁이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장은 권리의 사실. 그러면 선대장, 부등기 이렇게 이제 일치를 지켜줘야 되겠죠.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선등기, 후대장,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등기 촉탁 제도고, 요거는 무슨 등기? 자, 등기 필통지 제도, 통지 제도가 되죠. 그러면 등기 촉탁이란 그럼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면 항상 등기 촉탁에 문제가 나올 때는 사실 변경이 있는지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자, 이 문제를 부를 때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뭐부터 찾아봐라?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 결론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다?
제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만약에 신규 등록이 없다면 뭘 찾아야 될까요? 권리관계를 찾아라. 항상 문제를 풀 때 일단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잡아달라는 것은 등기에 적당한 사실관계의 변동, 이걸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축적 변경 그러면 또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올해 절차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니까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암기가 되어 있는지 까먹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틀린 것은 1번의 청산금 납부미 지급이 완료될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하여야 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작년에 2.5점제가 즉 1번입니다. 그러면 확정 토지 이동 그러면 축적 변경이 토지 이동 시기는 무슨 공고일이?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 그러면 확정 공고일은 언제 하죠?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작년에 그게 2.5점제라고. 그러면 확정이 됐으니까 빨리 나가요? 천천히 나가요? 빨리. 그래서 뭐예요? 지체 없이.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공고. 결정공고 출처나봐요. 결정공고 그러면 공고 며칠? 20일. 다시 잡고요. 자, 3번은 어디를 초점을 잡아야 돼? 제일 먼저 이제 경계점 표지에서 경계점을 동그라미 쳐놓고 경계점 몇 자예요? 제자. 그래서 일단 30일을 확인하고 꼭 확인할 거는 또 토지소유자, 점유자 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일단 설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네 군데를 꼭 잡아서 포인트를 잡고 마무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청산금에 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가 있다면 요거죠. 이의 신청이죠. 몇 개월? 1개월. 누구에게 제기하죠? 지적소관청. 결정은 누가 대하죠? 축적변경위원회. 그래서 따라오는 모의고사가 너무 이의 신청에 대해서 1개월에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 지적소관청을 뭘로 살짝 바꿔놔요? 축적변경위원회로 장난친다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과 관련돼서 우리 출제 예상이 되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외웠던 뭐예요? 마지막으로 납부한육, 그 다음에 수한육.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다시 한번 딱 잡아서 수한육. 그러면 납부한육, 수한육. 그러면 특히 요 사유와 관련돼서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 사유가 우리 뭐에 가로넣기로 또 한번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우리 공고 사항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자, 결정 공고 20일, 청산권 공고 15일. 그러면 자, 청산권 공고는 15일이에요. 시행 공고 며칠? 20일. 확정 공고 지체 없이. 그래서 딱 정리해둬야 돼요. 아마 올해 축적 변경 절차가 올해 출제되면 요 형태에서 약간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하나 출제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문제 8번은 뭐예요? 직권정정이죠. 그러면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주로 한번 해놓고 올해 박스 문제 형태 아니면 그 다음에 지문으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요것도 올해 간편 문제에서 요런 스타일로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직권정정 줄쳐놓고 몇 개예요? 자, 몇 개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래도 10개 정도는 우리가 잡아놔야 돼. 직권정정. 만약에 10개를 지금 이제 10개를 외우고 있으면 어때요? 비정상이야. 그렇죠? 다 까먹잖아요. 근데 요 직권정정은 10개를 어떻게 풀어 제칠 수 있는가? 요렇게 한번 풀어 제쳐봐요. 봐봐요. 그럼 요걸 직권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직권. 자, 직권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을 직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원치면 뭘까요? 직권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은 뭐에 힘써요? 자, 토지의 표시에 힘써. 토지의 표시를 힘쓴다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힘을 쓰니까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에서 잘못한 경우 이때 바로 직권정정이야. 자,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직권하려면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직권은 누구하고 친하지 않아?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 토지의 표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걸 10개를 외우면 괜찮은데 저희가 못 외웠을 때 실제 시험으로 가서 못 외웠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연기를 해주는 거.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어떻게 풀었어요? 자, 토지이동 줄 찾아봐요. 토지이동이란 아까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 사실, 결의서가 있죠. 명백한 결의서가 있죠. 누가 잘못 지적서관청이 다르게 정리됐대. 그럼 직권, 그렇죠? 자, 내용과 관련돼서 경계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이렇게 이제 경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요. 요 땅이 뺏기잖아.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안 돼. 그러면 경계는 뭐가 필요하다? 신청. 이렇게 되라. 자, 면적의 변동, 면적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면적이 이것도 면적이 바뀌었죠.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직권으로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자, 리을과 관련돼서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줄 쳐놔봐요. 지적서의 의결서에 따라 그러면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명백한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올해 직권 정정 사유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형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직권 정정은 10개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고, 자,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을 잘못 등록한 경우, 잘못한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관계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돼. 자, 9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자, 중앙지적위원회 줄 쳐놓고요. 그러면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 등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런 문제도 뭐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2번의 청산금이 이익에 관한 사항 찾았죠? 요거는 어딜까요? 축척 변경 이거 내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지적청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번 지문에 지적결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적결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정답은 몇 번? 2번. 그럼 작년에 이제 29회, 30회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됐죠. 자,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와 지적결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은 누가 심의 의결하는가? 중앙지적위원회. 이게 30회 때 기출문제라고.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특히 4번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두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등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네. 자, 10번과 관련돼서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바로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거 한번 자기가 손수 써보고,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기가 써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요거는 2번 출제가 됐어요. 단독 문제로 과거에.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러면 한번 자기가 한 써놓고 자꾸 H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러면 누가 관리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거기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놓고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지문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지금 100% 안 해오더라도 시험장 가면 자기가 착실히 공부를 해놨으면 새록새록 떠올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밑에다가 뭐예요? 자, 공부가 주라고 우리가 외웠죠. 공부가 주. 공이 뭐예요? 공시지가. 자,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러면 저희가 그걸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봐요. 공부가 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돼야 돼요. 공이 뭐라고요? 공시지가 전산자료. 부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그 다음에 주민 등록 전산자료.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특히 미혼과 관련돼서 이성기준점 가족자료. 이거는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 7, 8년 전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문제 10번과 관련돼서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고 공부가
주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11번과 문제 1부 10번을 가중치로 본다면 이제 별표를 하나 해놓고 올해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자, 문제 11번은 뭐예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 현강편 쳐놓고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가중치로 본다면 올해 별표 3개야. 그래서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틀렸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지적소관청.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돼. 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이제 확인 작업을 하자고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맞고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는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특히 토지의 표시는 지목이 등록된다는 걸 조심해 놓고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은 25일 때 우리가 기출이 됐고요. 자, 4번의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개선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줄줄하세요. 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그러면 앞으로 가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가로놓기가 나올 수 있어요. 4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적공부로 나왔는지 부동산 종합공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맞고요. 자, 5번은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자, 열람 발급. 열람 발급. 자, 열람 발급은 이제 지적소관청 또는 누구한테? 읍면동장에게.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왜 면사무소에도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항상 5번은 열람 발급,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특히 올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몇 번일까요? 3번하고 4번 지문은 올해 출제될 수 있고 아니면 독자적으로 올해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올해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3개짜리,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는 80%, 지문으로는 반드시 출제된다는 걸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문제 12번은 요거는 가중치로 본다면 뭘까요? 별표가 5개짜리야. 올해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와 관련돼서 또 한번 확인하자고요. 자,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해부 며칠? 해부 30일, 심의얼결 끝에를 읽어야 돼 항상. 그래서 해부 30일, 심의얼결 며칠?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재심사 청구 기간은 며칠? 90일. 자, 그러면 1번은 그러면 해부 30일. 자, 2번과 관련돼서는 꼭 확인할 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도 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잡아놓고 자, 누구를 거쳐가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가야 돼요. 자, 3번은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 청구 시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적부심사 의결서 4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어때? X. 여기 틀렸죠? 누구한테 제출해? 중앙지적위원회.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는 기간 확인하고요. 그래서 재심사 90일이 되죠. 자, 5번과 관련돼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 의결서 4번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두 자로 원칙은 뭘까요? 직권. 그렇죠. 직권 정정 사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2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자, 올해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우리가 풀고 나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지적청량 의뢰 절차가 의뢰 출제 사항이 돼. 그래서 문제 13번도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야. 기간과 여기에서 우리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 계산 문제가 의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틀린 것 봅시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사정까지마다 1일을 가산한다. 완벽하게 맞죠? 자, 이번과 관련돼서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러면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위 청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과의 경우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죠. 범위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이걸 뭐 안에 맞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 면적 규모 미만이면 지적소관청, 이상이면 시도지사. 그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리고 요 3번도 별로 쉽지는 않아요. 시험장 가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4번과 관련돼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게 되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비교해 줘야죠. 청량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 청량검사기간은 4분의 1.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 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청량 수수료를 징수한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이제 14번이 맞았으면, 요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맞았으면 대단한 거예요. 한번 안 풀어봤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가끔 가다 나오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몇 번 문제인가? 정답이. 자, 이런 문제를 감으로 잘 풀어야 돼. 이런 문제를. 자, 풀어보셨어요? 그럼 보통 몇 번을 찍을까요? 2번을 찍겠죠. 근데 2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봐봐요. 축척이 1200분인 지적을 축척 500분으로 축척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점을 좌표에 표시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위한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경계 복원 청량 방법 줄쳐놔봐요. 자, 경계 복원 청량은 어때요? 자, 우리 행정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되죠. 그러면 우리 경계 복원이라는 것은 발자취를 쫓아가잖아. 그럼 처음부터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초 청량을 했겠죠. 그러면 평판 청량 또는 전자 평판에 간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돼.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당했다라는 거야.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위 청량이지만 경계 복원 청량은 발자취를 쫓는 청량이잖아. 그러면 과거에 처음 실시했던 청량의 방법에 따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 평판 청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요거는 그래서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맞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파트에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12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한두 개 내거든. 한두 개. 그럼 한두 개는 뭘로 풀어야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감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커진 99.9% 경위의 청량을 찍어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을 거는 바로 경계 복원 청량 방법.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 방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자, 발자취를 쫓는 청량이거든. 그러면 발자취를 쫓는 청량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과거의 청량 방법에 따라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평판 청량이에요.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요.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는 지적공부 복구가 나오네요. 자, 지적공부 복구 줄쳐놓고 올해는 뭐의 별표가 하나로 떨어졌어요. 이유는 작년에 독자적 문제로 출제됐고요. 혹시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돼서 독자적 문제로 나온다면 이게 출제될 수 있어요. 뭐가 출제될 수 있을까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 요게 출제될 수 있어요.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긴 것, 아닌 것,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이제 작년에 출제됐어요. 작년에 가중치가 별표가 5개였는데, 만약에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나왔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여기 봐봐요. 자, 지적공부는 무슨 표시예요?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찾으면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읽어봐요. 자, 청량 결과도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적 측량 결과도가 그러면 지적 측량 개념이 뭔지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이거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세 개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측량 결과도 지적 공부의 보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한번 봐봐요.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이거든. 자, 토지이동 정리서, 토지이동 정리기록에서 보고 자료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 그렇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의 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나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보고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꾸 이제 지금 뭐 애원화도 자꾸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도 지적 소환선 지적 공부를 복구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할 때, 그러면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 지적 공부 줄 쳐놔봐요. 그러면 그 뒤에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연결이 되잖아. 지적 공부, 토지의 표시. 그렇잖아요. 지적 소환선 조사된 복구 자료 중 대장 동그라미 쳐놔봐요. 대장의 등록 내용 중 증명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복구 자료들을 작성하고 또 자료도 줄 쳐놔봐요. 자, 도면 줄 쳐놓고 복구 자료 조사서. 그러면 뭐 밤이 어때요?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대장이 도면으로 가고 도면이 대장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제 감각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정 안 되면 정답은 몇 번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에 작성된 복구 자료에 의해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공부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 초과일 때 초과 줄 쳐놔요. 자료도가 이때 없대. 이때 없대. 그러니까 복구 측량을 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지적 소환층의 복구 자료의 조사 복구 측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를 어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5일 이상. 요 4번이 올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지문으로 나온다면. 자, 4번 반드시 기억해 놓고 가야 돼요. 자, 그럼 5번도 감으로 잡아야 돼. 대장이 복구되고 잘라요.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도면 줄 쳐놔봐요. 그러면 도면이 복구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주적 변경 시행지기나 도시개발사업 줄 쳐놔봐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갈아엎어 안 엎어?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면은 복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적공부 복구 문제 중에서 가장 절차적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 풀었다면 다 풀리고요. 특히 우리 이제 만약에 지적공부 복구가 지문으로 나온다면 4번이 출제될 수 있고, 혹시 우리 이제 출제가 된다면 지적공부 복구 자료냐 아니냐 이게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면 돼요. 미리 예측을 해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네. 자,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줄 쳐놔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연습 한번 해보죠. 소재 공통, 집어는 공통. 토지의 지목은 무슨 도자? 목도자, 탈락. 자, 토지의 면적에서 면장, 탈락. 경계는 그런 경우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죠. 탈락. 도각선 및 수치, 탈락. 도면 번호는 뭐예요? 공대는 도면 번호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있으니까 O. 특히 요 이응이 이제 고민거리라고. 그 경계점 간의 거리 줄 쳐놔봐요.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 요의 등록사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인지 등록사항을 우리가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도미 보도 당연히 등록되죠. 정답은 몇 번? 1번. 요 정도는 이제 착착착착 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 이음과 관련돼서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걸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면 팁을 주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인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의 등록사항인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특징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써? 좌표.
자,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도각선 우측 하단부의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7번과 관련돼서 분할은 올해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분할과 관련돼서는 특히 조심할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봐봐요. 자, 분할은 며칠?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요거는 뭐예요? 한 필지 일부가 현질 변경. 요거는 하여야 한다요. 요거는 할 수 있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할 수 있다. 맞네. 지적공무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형질 변경 동그라미. 그러면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네. 자, 3번과 관련돼서 주거 사무실 줄쳐놔봐요. 주거 사무실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 우선 툭 치면 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공공사업 이거 조심해야죠. 자, 공공사업에서 우리 여기 봐봅시다. 암기가 돼 있는지 이제 봐봐요. 자,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는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이게 학사공도.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공장체는 안 들어가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까지.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줄쳐놔봐요. 그러면 철도용지 줄쳐놔봐요. 철동그라미. 그럼 끝에 가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된다. 그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돼. 자, 토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고 특히 올해 출제 예상은 2번하고 4번 이거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특히 3번도 하나에 두면 검상첨화가 되고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돼. 자, 18번과 관련돼서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영출 동그라미. 영출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강, 천, 지, 천자 동그라미. 천자가 무슨 천자예요? 샘천, 영출이죠. 자동차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 동그라미. 그러면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맞네. 자, 영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인공 그러면 뭐다? 국어. 이렇게. 그러면 소규모 수로까지 국어죠. 정답은 몇 번? 3번. 자, 여기에 3번 지문이 그동안 지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빈출된 지문입니다. 자, 4번은 국계법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중에서 어린이공원, 거리공원, 체육공원, 자연공원의 지목은 공원으로 하고 묘지공원은 묘지. 자, 체육시설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자, 정구장, 골프, 영섭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관우장의 표지는 체육용지로 보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 올해 합병은 무조건 출제돼요. 별표 5개라는 것은 올해 독자적 문제로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올해 합병과 관련돼서는 합병의 승립 요건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제일 나올 수 있는 게 합병의 승립 요건. 일단 뭐 해야 돼? 동일해야죠. 집안이 연속되면서 연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요. 문제 19번. 자, 틀린 것은 물어봤으니까 1번 가보자. 자, 토지 소유자 같대 다르대. 같은 경우에도 지분이 같대 다르대. 상이하니까 합병할 수 없다. 대지권 뜻의 등기가 격려된 수필의 토지에 대해서도 합병 사유 제한 사유가 없대. 없으니까 합병할 수 있다. 그렇죠.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 줄쳐놓으세요. 조심해야 돼요. 성역지는 합병 가능성, 소유지는 합병 불가능. 그러면 성역지에 관해서 하는 지역권 등기, 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합병 등기할 수 이러이러한 것을 제한 것은 합병할 수 없다 이 소리죠. 그러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토지의 등기원인과 연원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줄쳐놔봐요. 자, 여기 저당권, 건저당, 신탁등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얘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소리잖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돼요.
자, 각 토지의 공동 토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추가 동그라미. 자, 추가됐으니까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합병할 수 없다. 이게 추가적 공동 저당이거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돼. 자, 합병 등기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가할 때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본부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되고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다만 요 단서를 조심해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 한해서 직권 정정 사유야.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바뀌고 나서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거 몇 번? 특히 3번하고 5번. 올해 3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잘 잡아놔야 됩니다. 올해 합병의 성립 요건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풀어야 올해 합병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으로 인한 면적, 이제 면적 나왔네. 자, 면적도 무조건 출제되죠. 면적 그러면 두 가지가 출제돼요. 그동안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또 하나는 단수 처리, 가스 처리, 5, 4, 5위과 관련돼서. 그럼 봐볼까요? 자, 틀린 것은 신규 등록 잘라봐요. 등록 전환 잘라봐요. 분할 잘라봐요. 이치정정. 여기 이치정정이 숨어 있었네. 이치정정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치정정하고 경계정정을 꼭 구분하라고 그랬잖아. 구분하라고 그랬죠.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하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나열형이 나오면 이렇게 나열형이 나오면 따박따박 잘라놓고 그래야 눈에 쏙 들어온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러면 나열형을 찍어. 그러면 나열형 속에 뭐라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 무슨 말씀 제가 하시겠죠? 정 몰랐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또 그걸 찍어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작년에 2.5점짜리는 정답 3번이 출제됐어요. 3번 한번 볼까요? 단독 문제로. 등록전환 줄쳐놔봐요. 등록전환은 두 가지죠. 임에서 토로 가니까 청량할 수도 있고, 아니, 임에서 토로 가니까 청량하겠죠. 그럼 허용범위 초과와 허용범위 이내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럼 허용범위 이내에 줄쳐놔봐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 초과 줄쳐놔봐요.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작년에 이제 이게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 자,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 이거거든. 자, 그러면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 초과할 때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뭐야? 처리 문제는 처리 절차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작년에 2.5점짜리가 그거거든.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해. 그래서 올해 뭐예요? 올해 그러면 1번 행태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될 수 있고요. 1번 지문. 특히 2번은 전자가 중요해. 올해는 전자 쪽으로 갈 수 있어. 허용 범위 이내에 그러면 뭐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요 쪽에 전자 쪽으로 잘 잡아놔야 돼요. 정답은 몇 번? 1번.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도 되는 거야. 여기에서 1번하고 3번 지문 때문에 출제해 놓은 거라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지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딱딱 나와야 돼요. 자,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등기법 한번 보죠. 21번. 등기가 가능한 경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1번과 관련돼서는 요거 한번 여쭤봐 드려야 되겠네. 29조 1호. 1호가 무슨 위반? 반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그러면 2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갔거든. 그러면 이 5개 지문은 모조리 다 출제될 수 있어. 자, 1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 줄쳐놔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보면 1번과 관련돼서 자, 우리 애웠던 거 써먹어야죠.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그 다음에 자점포, 그 다음에 자가용,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 대형,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럼 포괄유증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자가용, 가등기는 자기 지분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원, 보상신, 자점포, 자가용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번은 돼야 안 돼? 안 돼. 자기 있어 없어? 있어. 화합해 봐봐요. 갑지분만 이게 자기라는 거잖아. 자기,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보상신, 자점포, 자가용 요거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섞여서 우리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러면 1번은 등기 안 되네. 2호 사유네. 자, 2번은 그러면 눈에 쏙 들어와야 돼. 자, 농지 동그라미 특징은 전세권. 농지 전세권은 안 돼. 2호 사유야. 나머지는 다 돼요. 자, 구분 임차권 줄쳐놔봐요. 구분 임차권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죠. 구분 지상권은? 배우죠. 구분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없어. 등기할 수가 없어요. 구분 지상권도 등기가 되죠. 근데 구분 지상권은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1번은 구분 임차권 자체가 등기가 안 돼요. 자, 가압류 절쳐놔봐요. 가압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냐. 가압류는 법원이라고 써. 법원은 관공서야. 관공서는 뭐예요? 진정성. 자, 촉탁. 그러니까 신청해야만 2호 사유가 되는 거야. 자, 가압류는 어디로 해요?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야. 관공서 하는 등기가 뭐다? 촉탁. 그래서 신청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 되죠. 신청은 몇 호 사유다? 2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당권 줄쳐놔봐요. 저당권. 앞에 뭐예요? 공유지분 돼요? 안 돼? 되죠. 합의지분은? 안 돼. 부동산 일부도?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요 21번 문제와 관련돼서 5개 지문은 올해 모조리 다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돼. 자, 22번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 줄쳐놔봐요.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 3개죠. 자, 그러면 특히 1번은 실수가 많아. 자, 틀린 것은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자,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3개를 세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외우고 숙제하고 있는지. 자, 이거는 이제 충분히 외우고 있죠. 자,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근데 여기 1번 봐봐요. 1번 지문. 등기를 마친 경우 요거 줄쳐놔봐요. 요걸 가로를 쳐봐요. 근데 요 단어, 요게 있고 없고가 차이야. 요게 있음으로써 맞는 문장이 돼요. 자, 봐봐요. 등기를 마쳤어. 그럼 읽어봐요.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접수 시기가 언젠데? 저장된대. 그러면 등기를 마치면 자, 효력 발생 시기, 등산정보 처리적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근데 만약에 등기를 마친 경우가 없다면, 요 단어가 없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정답은 1번이 아니에요. 1번이 많이 들어와요. 실수를 제일 많이 하고. 1번에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이번은 대지권 등기한 후 잘라봐요. 자, 대지권 등기한 후에 건물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동일한 등기로 있는 것에 효력이 있다. 그럼 건물에 등기해 놓으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 소리. 자, 그러면 2번은 맞고요. 자, 3번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네.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에 대하여 줄쳐놔봐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에 대하여야. 자, 에 대하여를 한자로 얹지만 상. 가등기 상의 가압류도 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이때 가압류는 밑에다 부기등기라고 써요. 그러면 가등기상의 가등기 되죠? 가등기상의 가압류 됩니다. 상이 들어가면 다 되거든. 자, 5번에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 줄쳐놔봐요. 미치지 않는다. 어때? X.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실제 관계에도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미친다. 그럼 올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요 5개 지문은 올해 다 출제 예상 지문들이야. 자, 23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 올해 이제 출제됩니다. 자, 23번은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사항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필요적 정보사항으로 빠르게 묶인 것. 지상권, 목적 범위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료 빠져야죠. 자, 지역권에서 성역지의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좋아요. 지료 빠져야죠. 지료 대신 뭐가 들어가죠?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금 좋아요. 기간은 빠져야 되겠죠. 그 대신 뭐가 들어가요? 범위 들어가야죠. 자, 임차권은 차임 좋아요. 전속기간 대신에 범위. 그래서 올해 범위가 개정됨으로써 추가가 됐어요.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정답은 5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각각의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을 정리해놓고 특히 지문으로 빠질 때 조심해야 돼.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올 때. 자,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간은 애누리도 없어.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기간은. 그래서 만약에 단학원 모의고사에 봐봐요. 다음 중 뭐라고 나왔어. 잠정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그럼 뭘 찾아요? 기간을 찾아. 10중 8구 기간을 하나 주거든.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것. 정답은 5번 이렇게 돼. 자, 24번과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야 작성이야? 제공 동그라미.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무조건 출제가 돼. 인감증명이라든지 이거는 출제 경향이 떨어지면. 자, 그러면 봐봐요. 제공 나왔으니까 봐봐요. 등기 의무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판결이야. 판결은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죠. 예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자, 그러면 등기 필정을 제공하려니까 등기 필정이 없네. 제작성 해, 안 해? 안 해. 그렇죠. 제작성, 재교부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소유권 보전, 단독, 공동. 단독, 의무자가 없다. 고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 등기 필정.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조심해야 돼. 리언이 9번 출제됐거든. 자, 상속으로 인한 상속이야, 상속인 등기야. 상속, 단독 신청이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포괄 유증, 유공. 포괄 유증은 언제나 제공해줘야 돼요. 자, 부동산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답은 몇 번? 3. 기억, 디귿, 미역.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지문이든 어떻든 나온다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이제 등기필 제공을 한번 물어봤고, 요번에는 이제 25번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동그라미. 자, 작성은 언제? 또 까먹었다.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됨으로써.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 봐봐요. 그냥 찍으라고 줬어, 감각적으로. 모르더라도. 자, 그럼 한번 요 문제 봐봐요. 등기필 정보. 세자로 원칙 뭘까요? 권리정리야. 권리에 관한 완료 증명서야. 그러면 1번 가볼까요?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표시. 그러면 권리자가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그러면 2번은 크게 떠봐요. 뭐가 보여? 이전. 3번은 보전. 4번은 설정. 5번은 이전의 가등기. 정답은 몇 번? 1번. 올해 근데 24번 형태는 계속적으로 출제되어 왔는데 올해 25번 형태가 아직 출제가 안 돼서 단독 문제로. 그러니까 25번 문제도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26번과 관련돼서 잘 해놔야죠. 각하사유가 아닌 것. 자, 그러면 봐봐요. 지상권 줄 쳐놔봐요. 지상권 앞에 토지 일부 줄 쳐놔봐요. 부동산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정답은 1번. 이렇게.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찾았죠.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 처분이 안 되죠.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 처분이 2호 사유가 되네. 자, 3번의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비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수반성 위반이라서 안 되죠. 4번의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가 되죠. 중복 등기가 안 되죠.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두 개를 물어볼게요. 이중지상권 돼, 안 돼? 이중지상권 안 돼요. 이중전세권 안 돼. 된다는 사람은 연락 줘요. 같이 살게.
이중 전세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중은 딱 두 개는 안 돼. 이중 지상권, 이중 전세권.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잡아. 또 하나 말소등기와 말소등기 돼, 안 돼? 안 돼. 나머지는 다 된다. 가등기 상의 가등기,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대의의한 대의신청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없는 동그라미. 법령의 근거가 없대요. 없는 특약사항을 등기를 신청하면 이유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봐봐요. 저 밑에다 써봐요. 자, 저당권은 뭐예요? 담보물건이죠. 자, 저당권은 경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저당권을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은 경매가 필수란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을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26번과 관련돼서도 뭐예요? 올해 다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야.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돼. 자, 27번은 뭐예요?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죠. 별표가 5개짜리야. 27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집합 건물 그러면 봐봐요. 벌써 머릿속에 봐봐요.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그 다음에 갖고 올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몇 부분? 4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뭐라고 물어봤는지 봅시다. 자,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에 한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아,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어디를 골라라?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에 고르라는 거네. 그러면 거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년 번호. 오케이. 자, 이번에 대지권 비율 줄쳐나 봐요. 정답은 2번이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 표시란이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와 지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 특히 지목은 건물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땅에 기록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 자, 그러면 요 27번과 관련돼서 하나 적어놔요. 자, 우리 암기가 됐는지 봅시다.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뜻의 등기. 자, 대지권 등기는 뭐의 두 종류죠.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대지권의 목적.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대지권 표시. 그게 바로 대지권 등기야. 그래서 읽어봐요. 표시, 그렇죠.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 해, 직주. 이제 마지막 직주. 자, 토, 해, 직주 외워야 돼요. 자, 4회 때 마지막 문제가 바로 요 문제야. 좀 이따 풀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지권 등기는 건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 해, 직주. 요거는 건물이 토지, 건물. 요거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는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대접.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합 건물은 단독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면서도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